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우리은행 전 직원에 대해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KB국민은행이 지난달 30일 120억 원이 넘는 업무상 배임 금융권에서요, 그에게 금전 사고가 건절되지 않는 것은요, 이익 중심의 경영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저희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 내부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든지 업무를 분쟁하고 승인 절차를 만들어내고 또 의사소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익 중심의 경영 문화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연이어서 이제 금융사고가 크게 터지고 있고요. 특히 2019년도에 사모펀드로 인해서 불안전 판매가 한 7조 원 정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서 약 20조 규모의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불안전 판매 사고가 계속 나고 금융 사고 계속 나면 아마도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그 기본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하고 금융권에서는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은행 중서서 및 내부 통제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요. 2022년 11월에는 국내은행 내부 통제 핵심 방안을, 2023년 6월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입법화해가지고요, 올해 7월 3일부터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대규모의 불안전 판매가 발생을 하거나 그에게 금전 사고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일으킨 개별 직원의 이탈 행위로 보고요, 또 일부 관리 책임자 정도만 제재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고위 경영진 임원들이겠죠.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7월 3일부터 이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나 각 임원별로 평소에 자기가 해야 될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책무구조도를 그러는데요. 이 책무구조도에 평상시 대표이사나 그 고위 임원들이 평상시 내부 통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이사는요, 총괄 내부 통제 관리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평소에 챙겨야 되고, 또 담당 임원별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챙겨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 사고가 평상시에 대표이사나 그 소관 담당 임원이 평상시에 제대로 챙겼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평상시에 못 챙겨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평상시에 못 챙겨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본다 그러면은 이 대표이사하고 소관 임원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해가지고 책임에서 좀 등한시한다, 이렇게는 지금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한천 그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이 그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 한층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2021년 3월 25일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돼 시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 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안전 판매 이런 게 안 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는요,
종전에 있었던 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 제도가 있고 또 2021년 3월에 제정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 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요번에 개정 7월 3일 날 시행되는 거는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규모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처럼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뭐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는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규율 하고 있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부 통제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안전 판매 예방 같은 거요. 그런 거를 위한 내부 통제 제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이라든지 뭐 보험업법이라든지 개별 업법상의 그 내부 통제와 관련되는 규율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업권 특성에 맞는 내부 통제 부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뭐 어떤 목적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세계 내부 감사인 협회라고 IIA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2013년도에 3차 방어선 모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그 기존의 3차 방어선 모행에서 방어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 선이라고 변경을 하면서 삼선 모행이다, 내부 통제 삼선 모행이다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해외에서는요, 그 내부 통제의 1차적 책임은 영업 현장이라고 하는 1선 조직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선 조직인 준법감시부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서가 전체적인 그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1선 조직과 2선 조직을 모두 총괄하면서 내부 통제에 대한 그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그런 행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은 이제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나 뭐 감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어떤 내부 통제에 대한 결과나 뭐 조치 사항을 실시간 아니고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선 조직이라는 데가 내부 감사 조직이라는 데 있거든요. 독립적인 내부 감사 조직인 삼선 조직이 경영진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이사회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상호 소통을 해서 회사 전체의 그 내부 통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위 경영진이나 이사회 등이 본인이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부 통제 조직 업무를 준법 감시인이나 뭐 하위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위임했다는 것으로 해서 자신이 내부 통제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선 모행에서 보았듯이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과적으로 경영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 경영진한테 있거든요. 이사회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사적으로 조직의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FDIC가 저희 금융감독원처럼 검사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그 내부 통제 수단 중으로 후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의 명령후가 같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은행에게 모든 임원과 직원에게 그 연속 2주 이상 중단 없이 직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명령후가를 2주를 주라는 뜻입니다. 연속해서 그것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령후가 제도가 기본이 1일이고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조금 위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2일 또는 3일 줍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은행 700억 사건이나 경남은행 300억 사건, 3천억 사건에서는 그 명령후가도 안 줘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연속해서 2주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일 명령후가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요번에 요런 제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기본 내부 통제 수단의 기본적인 것이라도 잘 지켰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또 이 책은 사실은 어떤 뭐 이론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책상 옆에 두고 궁금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펴볼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라든지 그동안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준법 감시 업무나 내부 감사 업무 하시는 분, 또 상품 판매 업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영 관리 하시는 분들, 금융 소비자 보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평소 일을 할 때 책상 옆에 좀 두고 좀 그때그때 참고하셔서 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홍콩 H지수 ELS 사태 같은 이런 대규모 불안전 판매를 금융 소비자들께서 안 당하시려면은 한마디로 그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을 할 때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예적금보다는 높은 이율을 주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원금 손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원금을 절대 깨먹으면 안 된다라는 할 때는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이 돈이 정말 원금이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데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또 은행 직원이 이거 무조건 좋다. 증권사 직원이 이거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말만 믿으셔는 안 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은행 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주는 상품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고수익 보장하면서 원금도 보장한다 그러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의도나 저 강남 태안로에 가면 정말로 이게 어떤 그 사업이 정말 대박날 사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벤처캐피탈 직원이라든지 뭐 신기술 개발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이미 그 사람들 눈에 다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고 내한테 기속말로 야 이거 진짜 대박 나는데 절대 현금 보장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눈에 안 띈 게 내기에 들어왔다면 그건 100% 사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원금 보장하면서 대박 나는 수익 주는 사업은 없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사기에 노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게 어떤 금융에 대한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일단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관련 정보도 가고 관련 서류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의제기를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내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민원이나 또는 금융분쟁이나 이런 처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금융감독원의 행정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그런 이제 사법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 또는 뭐 어떤 그런 형태의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